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시장 동향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대구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어느 지역인가요? 오늘은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경기도권,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주로 뭐 동탄 아니면 송도 이런 데가 많이 꼽히거든요. 동탄. 네, 화성시 동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핫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한번 궁금하네요. 네네.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대세 하락기라고 이제 뭐 부동산이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동탄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나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부지가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렇죠. 동탄 1 신도시, 2 신도시 합치면 맞아요. 굉장히 멤버드급 신도시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렇게 큰 신도시인 만큼 가격대, 아파트의 가격대도 굉장히 넓었어요. 뭐 비싼 아파트는 17억, 18억까지 물론 좀 더 영평수지만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요. 뭐 저렴한 아파트들은 뭐 한 6,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금 고가 아파트들이 한 14억 원 선 형성됐던 것들이 한 2, 3억 정도, 그리고 또 한 8, 9억 선에서 형성됐던 것들도 한 2, 3억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률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고요. 연일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 일단 동탄은 워낙 크기가 크니까 뭐 아마 동네마다 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2, 3억이면 엄청 큰데 유독 이렇게 하락이 큰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뭐 대구에서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잖아요. 결국 가격이라는 거는 수급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동탄은 수급은 수급인데요. 이유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미 2기 신도시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정도 입주해서 이제 들어갔던 많은 안정된 사람들이 비과세 요건들을 채우고 이제 시장에 던지는 이런 매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한 물량들을 네. 시장에 던지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투자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결국 이것들도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폭등기가 지나고 나면 추세 전환의 시기들 그리고 하락기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필수 시기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포지션을 잡으시고 앞으로의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동탄에 이제 막 분양한다고 그랬었나? 그때 막 임장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몇 년 전에 그랬던 기억이 막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동탄 가봤을 때 대단히 깨끗하고 건물들도 엄청 높게 잘 지어놓고 그랬던 것 같고 또 삼성전자 이슈도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새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SRT, 호수공원 이런 것들도 있는 아주 괜찮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동탄이 좀 이런 데도 가운데도 떨어진다는 건 좀 뭐 뭔가 악재가 좀 있나요? 이게 좀 끝났나요? 이렇게? 굉장히 말씀 잘해 주셨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생활 인프라라고들 많이 하죠. 네네. 그래서 보통 신도시가 계획이 돼서 건설이 되면요 생활 인프라들이 들어오는 시기한들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전으로 가면 한 6, 7년 전, 7, 8년 전에는요 뭐 동탄이 거의 유령 도시였어요. 저희가 임장 갔을 때 이미 그렇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곤 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미분양의 무덤이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사람이 들어오면서 말씀하셨던 호수공원 주변에 근린 녹지 또 그 리베라 CC도 있고 각종 문화 인프라 시설들도 꽤 많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프라 효과는 이미 충분히 누리면서 지난 대세 상승기에 그걸 반영을 다 봤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원가들도 많이 생기고요. 문화시설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살기는 꽤 좋아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SRT는 수서역까지 불과 뭐 20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남 접근성, 강남구 수서까지는 또 이렇게 접근성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프라 효과를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중에서도 동탄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는 가장 서울하고 먼 남방 한계선에 있거든요.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런 이제 좀 잘 인프라 갖춰져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다라는 걸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네네. 올라서 단기적으로 고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부동산 어떤 급상승기가 끝나면서 이제 시장의 냉담한 분위기와 부딪히면서 지금의 조정의 기간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이제 신도시란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호재는 없나요? 호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호재도 있습니다. 아, 있죠? 예, 이미 이제 인구가 밀집이 되면서요. 생활 인프라는 갖추어져서 살기 편한 동네는 되는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래도 지리적 입점, 서울하고 멀다는 거를 멀어요, 맞아요. 네, 서울하고 멀다 심리적으로 먼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줄 철도나 도로교통망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TX-A의 동탄역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역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뭐 20분 내로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SRT는 강남으로 들어가는 것이긴 하나 이제 수소쪽을 간다라고 하면 삼성역을 통과해서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GTX-A는 중심을 그렇죠. 통과하는 서울의 완전 중심을 통과하는데 20분대다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GTX-A의 효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동탄 자체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GTX든 SRT든 있어도 동탄 끝과 끝에서 이렇게 교통 1시간 걸려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를 순환하는 분당과 연결되는 트램들도 의정부에 있는 그런 트램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근데 동탄에 계획돼 있는 트램은 좀 더 발전된 형태 무가선 트램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기 트램입니다. 배터리를 장착하기 때문에 위에 지저분한 이런 가설들이 없어요.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해 줄 수 있고요. 또 뭐 경부고속도로에 뭐 지하화한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경부고속도로를 대심도화해서 지하화한다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동탄 우리 지난번에 대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에서 이 동탄 오산까지 항상 또 상습 정체 구간 중간중간에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대심도 지하화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교통 호재가 맞물린다면 이미 좋은 생활 인프라에 편리한 교통까지 하면 아마 정말 동탄이 대형 신도시의 완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TX가 앞으로 되게 핵심 역할을 하겠네요. 그럼요. GTX가 광역 급행철도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지하철보다 속도가 한 3-4배 정도 빨라요. 우리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급행철도, 급행 9호선이 급행 구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급행 지하철보다 또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뭐 단기 고점이라 하더라도 실거주나 이런 걸로는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동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뭐 SRT역 붙어 있는 청계동 이런 곳의 대장 아파트들은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또 이 동탄이랑 큰 신도시 안에서도 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동산의 추세가 전환됐을 때는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하락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어떻게 갈아타기나 투자로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동탄 내부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 또 뭐 학교 뭐 생활 인프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자신과 맞는 곳으로의 실거주 상급지 갈아타기를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기 굉장히 좋은 시기일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하락됐다라는 게 뭐 꼭 이 지역이 뭐 안 좋아졌다 이런 거기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부동산 사이클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축 기간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같이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때는 건설사들이 많이 분양 계획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짓고 나면 짓는데 요즘에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럼 입주할 때쯤 되면 흔히 말하는 입주장에서의 하락이다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가 끝나고 나면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인프라가 또 갖추어지고 나면 또 연계하는 도로, 기간 산업들 또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기회를 잘 잡으신다면 충분히 이런 시기들을 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째려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